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네, 학술 대회를 마치고 네 8시간 동안 다 빠져가지고. 8시간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자장하시고 이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전 외과 의사이면서 네 썰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 내용으로 내시경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내시경의 대가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전문병원 한사랑병원 원장 최동현입니다. 저는 내시경 의사이면서 또 외과 의사 수술을 하는 복강경화과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외과 의사라는 닉네임이 있으시죠? 꿈꾸는 외과 의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4월에 개원한 서울대학외과 진료의 표준을 높이라를 슬로건으로 걸고 열심히 지금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송기호입니다. 외과 전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도 하고 내시경도 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원하신 지 몇 달 만에 바로 그냥 지역을 평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 병원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중의적인데 일단은 사실 외과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주요 질환을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장 항문 유방을 따서 대항유고 또 제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약간 얻어 걸리는 느낌으로 이제 학교도 넣고 해서 이렇게 좀 대장 내시경도 많이 하시죠? 건강검진센터가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검진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내시경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뭔가 검진이 같이 되는 걸 원하시니까 네. 검진도 5대암 검진이 다 되는 세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술보다 내시경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내시경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워낙 내시경 실력이 탁월하셔서 많은 분들이 바로 내시경을 위해서 많이 내원하시니까. 근데 한사랑병원은 워낙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내시경으로. 그렇게 이제 과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엄청 밀려 있어요. 여기는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내시경 하시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쌓이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환자분들 또 오시고 그래서 계속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외과 병원이고 외과 전문 병원이죠. 또 이제 내시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과 의사들을 많이 또 구하고 모집하고 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과 의사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는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또 의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장 내시경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만큼 대장 내시경은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영역이고 또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다 내과 선생님만 계셔서 그러신가요? 저희 주변에는 어떻게 보니까 그 외과 의사 하시면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성근 원장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저희 병원에 그 외과 선생님들도 오시면은 꼭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부분이 내시경을 외과 선생님이 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 어떠세요? 대학병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시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다 대학이라고 하는 큰 세팅 안에서 키운 건데, 그래서 참 저도 운이 좋아서 좋은 병원에서 잘 배웠다는 느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위험 발언이긴 한데 대장 구조를 잘 알아서 그런지 또 대장 수술을 워낙 많이 해서 장이 유착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유착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좀 잘 극복하는 능력이 외과 의사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죠. 상당히 좀 위험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시저를 접근하는 마인드는 외과 의사가 훨씬 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위험 발언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시경은 내과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를 따고 나오는 그 내과 의사는 그 한 1년에 몇백 명 되죠? 한 300명 정도 네. 되지 않나 싶은데 워낙 많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과 의사는 전체가 외과 보드를 따고 나오는 전체가 지금 200명이 안 될 거예요. 네, 이제 100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암외과 의사는 더 더 줄어들겠죠. 작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숫자의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대장 내시경을 어떤 전문가 뭐 의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과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전이라는 외과 의사가 내시경을 하는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서두에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장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대장 내시경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 어떤 검사입니까? 일단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대장 시작과 소장 끝부분부터 항문까지의 그 내강에 있는 모습을 보고 질환이 있는지를 찾는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검사라고 그러면 한 70점 됩니다. 모든 질환을 다 대장에 관한 질환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암이 있는지, 대장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또 대장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뭐 염증이 있는지, 뭐 개실이 있는지, 또 항문에 체질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질환을 다 할 수 있죠. 그 중에 제일 빈도가 많은 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빈도가 많은 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장이 제일 많을 거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종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그 용종이 발견되지 않나. 3분의 2요? 예.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라고 말하는 게 내시경을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사실은 발견율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내시경을 처음으로 해본 특히 이제 그 40, 50대 남자분들은 거의 10중 8구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용종 발견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50% 정도 얘기를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용종이 있다는 건데 한상병원은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대장암이잖아요. 그 대장암 진단이 흔한가요? 흔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지금 4월 개원해서 이제 한 100 몇 케이스 하는데 어제 어르신이 4년 전에 했는데 그 이제 퇴행결장 끝부분에 조금 진행이 된 암 의심 병변이 있어가지고 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4년 만에. 네. 근데 이제 위치가 딱 그 비만곡부 넘어가는 꺾인 데여서 잘안 보이는 곳이군요. 잘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도 조금 자세히 봤으면 좀 뭔가 힌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2022년 추계학술 대회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뭐 중간암이라고 대장내시경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기는 거를 인터벌 캔서 중간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퍼센테이지가 꽤 되거든요. 1, 2년만 해도 2, 3% 아까 4%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내가 대장 내시경을 했다고 해서 대장암이 없을 거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정상인분은 5년 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건 좀 불안하다는 얘기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분도 3년 지나고 나서 검사가 크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받으시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도 얘기하고 그렇죠. 많이 외국은 있었죠. 10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의료 현실상 사실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싸죠? 싸고. 그래서 굳이 5년, 10년 이걸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워낙 진료비가 비싸니까 이걸 10년이라고 한 이유도 뭐 150만 원짜리 검사를 뭐 3년마다 5년마다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이 뭐 국가 정책은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지간히 큰 용종이 생기거나 조기 대장암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이 사실 깔려 있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대장암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암을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우리는 용종이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절제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조기 위암이 워낙 많이 발견되고 또 어드밴스드된 그 진행된 위암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대장암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원장님들은 대장 내시경을 몇 년 간격으로 추천을 하시는가요?
원장님들은 몇 년 간격으로 직접 검사를 받으시는가요? 궁금해요. 저는 마다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대장암의 전구병변이 대장암이 되기 전에 씨앗 단계가